자명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은 공부 쉽게 하기, 성적이 오르는 못 만들기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따라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좀 쉽죠? 뭐 제가 쉽다고 아무리 쉽다고 해도 안 따라하면 뭐 무용지물이겠지만 꼭 따라해 보시고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번째는 바로 이게 몇 편이 이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6번째를 한번 공개해 봅니다. 6번째는 바로 소화력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소화력이 안 되거나 계속 피곤해. 엄마 난 너무 피곤해. 근데 애들한테 보약을 먹였어요. 몸에 좋다는 걸 먹였어요. 아, 너 힘들구나. 먹였어요. 효과가 없어요. 소화력이 약하거나 피곤해서 공부가 안 될 때. 근데 몸에 좋다는 걸 먹여도 안 될 때, 이때는 꼭 회명판 증후군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회명판이 뭐냐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우리가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응가로 보내죠. 대장으로. 근데 거기 밸브가 있어요. 근데 충분히 흡수할 동안은 이 응가가 밑으로 안 내려와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흡수가 다 된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걸 버리는 게 바로 대장의 역할이죠. 밸브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싹 올라가죠. 이제 찌꺼기가 소장에서 다 흡수하고 난 게. 이 기능이 바로 회명판입니다. 보통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주로 이제 맹장염하고 충수염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회명판이 안 좋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막 이렇게 부어요. 그런 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신경항진. 아우, 가슴이 둥둥둥둥둥해요. 아, 나 보통 때도 뛰지만 시험 보면 더 떨려. 이런 애들. 그리고 눈 밑이 검습니다. 주로. 다는 아닙니다. 여기서. 근데 몇 가지를 나열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되면 더 막 힘들어요. 오후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명이 있거나 또 과민성 대장이 있어서 참 아주 나쁠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화장실이 저기 한 10m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저 정도는 참아야 되잖아요. 10m가 해봐야 뭐 1분도 안 걸리니 채 안 걸리는 거리지만, 그걸 못 참고 살짝 실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회명판이 불량일 때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소장에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대장으로 갔는데, 이 밸브가 보내고 나서 밸브를 딱 닫혀야지 대장에게 역류를 하지 않죠. 근데 밸브가 이렇게 살짝 열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장에 있는 그 이제 찌꺼기가 소장으로 역류를 하는 거예요. 소장이 우리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인데, 그러면 소장이 더럽혀지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아무리 좋은 진짜 값비싼 약을 먹이고 영양제를 먹이고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응가가 바로 쉬운게 표현해서 소장을 더럽히는 경우니까 뭐 좋은 걸 먹여봐야 뭐 하겠어요. 응가를 흡수하는 거예요.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을 했지만 딱 그렇게 보시면 쉽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작용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뇌가 생각을 하고, 뇌가 생체 에너지 한 25%를 쓴다는데 그만큼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장이 더럽혀져서. 그러면 뇌가 회전을 못 하겠죠. 그러면서도 먹먹하고 오후에 피곤하고. 왜 피곤할까요? 제대로 된 영양분이 더럽혀져서 오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진짜 제대로 된 영양소를 얼마나 우리 몸에 생체 에너지로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화력이 안 되거나 피곤해서 공부가 안 될 때, 너무 피곤해 엄마, 이런 애들 있죠. 회명판 증후군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볼게요. 이렇게 배를 보시면 여기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여기 배꼽이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뼈가 있어요. 뼈가 있죠. 여기를 사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살짝 요 중간쯤을 손으로 이렇게 지표 근육은 왼쪽 팔이나 오른쪽 팔의 안 아픈 부분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무 팔이나 좋습니다. 자, 이 팔로 해볼까요? 여기 촬영 중이니까 이 팔로 해서 이 손을 살짝 중간쯤을 눌러서 살짝 올려봅니다.
올려서 이렇게 눌러봅니다. 이 팔이. 이 팔이 그러면 강해요. 근데 내렸어요. 자, 버텨보세요. 팔에 힘이 쑥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분은 올렸을 때나 내렸을 때 문제가 있는 분들은 회명판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회명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유튜브 촬영 시간이 있으니까 자세한 건 이제 이제 네이버나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배꼽과 요 앞에 뾰족한 뼈, 골반뼈를 사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중간쯤을 눌러서 위로 올려보고 검사해보고 팔의 힘을 테스트, 밑으로 내려보고 팔의 힘을 테스트해서 어느 하나가 힘을 잃어버리면 회명판 증후군일 가망성이 높으신 겁니다. 그럼 해결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결 무지하게 쉽습니다, 여러분. 특히 다크서클 있는 애 한번 보세요. 바로입니다. 한 일주일, 그렇게 심하지 않는 애들은 한 일주, 2주 만에 다크서클이 싹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아까 뼈 있죠? 아까 말씀드린 배꼽과 여기 배꼽 있고 여기 뼈가 있다 그러면 이 뼈의 밑, 바로 밑 대시고 여기 얘가 겨드랑이 앞쪽 있죠?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쪽 앞에. 그리고 요 뼈는 뼈의 바로 밑에를 이렇게 비비시면 돼요. 제가 하는 거 보이시죠? 뼈 전상장골 그거의 바로 밑과 아래와 이렇게 앞쪽 겨드랑이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비비시면 됩니다. 얼마나 하냐?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이 뼈의 안쪽, 그러니까 몸의 중심 쪽으로, 아까는 밑이었죠? 이번에는 중심 쪽으로 한번 잡고, 두 번째는, 자, 머리를 이렇게 돌려보실까요? 자, C3인데, 그러니까 경추 3번인데, 경추 3번은 이렇게 아실 필요 없고요. 어디 있냐 그러면, 그냥 목의 중간이 경추 3번, 4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뼈가 7개니까 중간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오른쪽을 손대야 되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오른쪽 변이가 많아요. 목뼈 3번에. 여기는 뭐라고 했죠? 바로 골반뼈의 안쪽을 이렇게 동시에 베비시면 됩니다. 자극하시면 돼요. 1번 뭐였죠? 첫 번째, 다시 정리할게요. 골반뼈의 아래와 앞쪽 겨드랑이를 동시에 마사지한다. 1분 정도. 두 번째, 골반뼈의 안쪽과 경추 3번, 목의 중간을 이렇게 마사지한다. 이 두 가지만 하시면 충분히 회명판 증후군으로부터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명판 증후군을 이걸 하시고, 이건 또 차후 개선 노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생과일과 생야채를 드시면 안 됩니다. 한 5일 정도는. 두 번째, 자극적인 음식은 좀 삼가하시고요. 세 번째, 학생들은 그럴 일이 없는데, 있구나. 콜라 같은 카페인. 그리고 학생은 그럴 일은 없지만 좀 알코올을 좀 삼가하셔야 됩니다. 생야채, 생과일, 자극성 음식, 카페인. 요걸 좀 조심하시면, 일주일 정도만 조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야채는 데쳐서 드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요걸 좀 주의시키시고 회명판의 증후군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지면 우리가 소화력이 상승이 되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올라가서 조금 먹더라도 제대로 된 영양소가 온몸에 퍼져서 뇌에도 활력을 줍니다. 에너지원을 더 줘서 뇌가 훨씬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오늘 6번째 공부 쉽게 하기 시리즈인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닥달한다고 애도 피해자고 엄마도 피해자가 돼버립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아름다우고 해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되면 애도 그게 쌓이고 말한 부모도 참 말은 하지만은 뒤돌아서서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참을걸 아쉬워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고 이거 좀 따라해 보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실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